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챕터 4 서비스 마케팅과 CRM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서비스의 정의와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1강에서는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인터넷 마케팅 전략과 우리가 마케팅 기업에서의 CRM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죠? 서비스의 어원은 라틴어 세르부스라는 용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죠? 노예가 어떤 주인한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죠? 봉사라는 의미와 무료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돼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 무언가를 그죠?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또는 업무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나 그것을 운반 배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뭐예요? 그죠? 재화 물건이란 뜻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굿즈, 영어는 굿즈죠. 또 프로덕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화, 여기서 말하는 건 재화는 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과 제품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물론 같은 거라고도 범위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생산하는 건 다른 문제고 그죠? 그래서 운반 배급하는 거 그죠? 운송업은 다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생산하거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즉 노동을 말하는 거죠. 노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운반하는 거나 배급해 주는 생산하고는 아닌 그게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광업에서도 그저 고객을 손님들을 운반을 하고 또 유통시키는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서비스는 이제 특징에서도 배우겠지만 서비스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생산이라는 용어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을 제외한 운반하거나 배급하는 것,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또 서비스의 개념이 무료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쵸?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봉사라는 게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호텔이잖아요. 호텔에서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델리버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지만 그것도 봉사는 봉사예요. 그죠? 아니면 손님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무료일 수도 있고 포함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에게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뜻이 다양면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국어 사전이고 또 옥스퍼드 사전에서 보면 특히 장사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호텔에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죠? 지금 보이는 전문 그죠? 의사가 이렇게 의사 진찰하는 것도 서비스죠. 의료 서비스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쵸?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비스 경제학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면 그죠? 좀 물질적인 재화를 그죠? 재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과정 외에 밖에서 외에 기능으로서의 노동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또는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용역이라는 말도 한자어죠, 그죠? 용역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일을 한다, 노무라는 뜻과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에게, 그죠? 타인에게 몸으로써, 그죠? 행동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IT 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고객 또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능 또는 사업으로 하는 공중통신 서비스라든지 그죠? 또 컴퓨터 구매자를 위해서 기술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통신망 여러분들이 SNS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망이죠. 그래서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IT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죠? 그것 또한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카톡을 설치했다. 그것도 하나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대화의 서비스죠. 카카오톡. 그죠?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공통된 이제 좀 이따 이제 특징을 배우면 더 확실하게지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는 무형의 특징이 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노래를 제공한다든지 봉사를 그죠? 노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 등등이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지하셔야 될 거는 그죠? 상품,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을 하면 그게 제조예요, 제조.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장에 있는 회사는 원재료를 갖다가 다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재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프로덕트라고 그러고 또 일반 이제 완성된 제품을 도매상한테 넘기면 그게 굿즈로 상품으로 바뀌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영역으로 언어로는 정의로는 용역 또는 복무라는 용어도 같이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상품을 빼고 그쵸 교사의 수업이라든지 또는 이발사의 이발을 한다든지 또는 일용직으로서의 그쵸 건설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용역은 이제 개개인이 남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용역이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크게 구별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그쵸 상품이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는 이 용역을 포함해서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서비스는 광범위한 넓은 영역에서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더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서비스 산업을 좀 생각해 보죠. 인더스트리로서의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발전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우리는 생산하는 제3차 산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은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상업이 뭐예요?
저희가 커올 때는 상업이란 단어 아빠 직업이 뭐니? 그럼 상업이에요. 그랬어요. 상업은 판매업을 한다는 거예요. 매매업. 그죠? 만약에 문구점을 한다 그러면 상업을 합니다. 그랬어요. 문구점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 운수업, 동신업, 또 관광업. 관광에 관련된 건 다 서비스 산업이죠. 3차 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산업을 더 살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은 뭐야? 천연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경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우리는 다시 말해서 원시산업이다라고 칭합니다. 주로 원재료를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산업이죠.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원유 추출 이런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여기에는 엄청 광산업도 포함이 되죠. 그죠? 그다음 2차 산업은 생산과 건설과 같이 완성된 산물을 나타내는 경제 부분이다 이랬는데 2차 산업은 우리가 제조 공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토목 또는 건설업 또는 전기나 가스를 공급해주는 업 생산 1차 생산하는 거는 그쵸 1차 산업이지만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순수하게 이제 휘발유로 공급한다든지 이러면 그죠 2차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의 그 산물을 가공해서 완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2차 산업이라고 보고 크게 이거를 이제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은 주로 그쵸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상업, 금융, 보험, 운수, 통신, 공무, 또 무역, 또 보안업체 등 이런 등등이 다 3차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관광과 관련돼서는 다 3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이거를 이제 3차 산업에서 좀 고급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4차 산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보나 지식이 의 산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IT와 더불어서 발전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차 산업을 확장시켜서 세분화시킨 즉 다른 말로 4차 산업은 정보산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산업 같은 것들이 서비스지만 더 세분화시켜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5차 산업은 뭐냐? 요즘에 따라서 막 서비스를 3차 산업에서만 묶어놓기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쵸? 4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차 산업과 더불어서 확장된 개념은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니야. 확실하게 정의 내린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5차 산업은 뭐냐면 여행, 취미, 그죠?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5차 산업이라고 칭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장된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현재 그죠? 서비스 중에서도 상업이나 금융, 교통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등등은 다 4차 산업과 5차 산업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까지는 산업혁명을 따지면 4차 산업까지만 지금 분류가 돼 있고 5차 산업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 5차 산업에 관련된 그죠 취미나 여가 이런 산업에 근무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5차 산업을 이제 더 서비스업에서 나름대로 좀 이쁘게 더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혹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6차 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면 문제를 안 냈겠죠. 그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학문적으로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6차 산업은 뭐냐면 1차, 2차, 3차를 여기서는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걸 다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차 산업은 뭐냐면 어떤 교재에는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지만 저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그저 원시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한 가공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운수라잖아요. 그죠? 교통이니까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을 한 산업이다. 그래서 6차 산업은 요즘에 1차 산업을 끝까지 3차 산업까지 통폐합해서 다른 데로 이송 안 하고 생산자가 즉 농업이든 어업이든 생산자가 직접 유통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업을 하는데 만약에 수수를 우리 동네 옥수수를 생산을 해요. 근데 그 옥수수를 생산을 해서 추수를 해서 그걸 가공을 해요. 뭘로? 통조림으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팝콘 튀기는 옥수수 통조림이 될 수도 있고 뭐 맛있게 여러분들도 치즈와 같이 볶아 먹는 옥수수가 될 수도 있죠. 그걸 통조림을 가공해서 유통을 시킨다면 그죠? 1차 옥수수도 생산하면서 2차의 가공도 통조림을 하면서 직접 유통을 시킨다면 그죠? 판매까지 한다면 이걸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산업을 연장시켜서 하는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고 또는 어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고기를 잡아서 손질을 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어떻게 유통까지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현대에 와서 굉장히 꾸준히 이런 발전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차 산업만을 갖고 하기에는 그죠.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꼭 포함했을 때를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칭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뭐 확정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5차 산업과 6차 산업은 이렇게 학자들이나 일본 기업들이 좀 약간의 알파를 넣어서 만들어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는 4차 산업까지 산업혁명을 빗대서는 4차 산업까지를 이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산업의 발전을 좀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산업혁명이 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왼쪽에 있는 18세기에 그죠.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공장이 수공업에서 기계를 이용한 그죠. 기계화가 됐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석탄 에너지란 그죠. 증기관 같이 이런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장들이 이제 대형화하고 상품이나 제품이 대량 생산을 이루어져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도 인간에 대한 그죠? 왜냐면 월급이 이제 작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막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그죠? 노동에 대한 관심, 노동법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와 20세기에 오면서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전기란 그죠? 전기 에너지가 되면서 자동화 기계화에서 이제 엄청난 그죠? 대량 생산이 빅데이터 로 생산되는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산업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전기가 없이는 그죠? 컴퓨터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핸드폰만 없어도 지금 큰 문제죠. 그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핸드폰은 그죠? 그래서 2차 산업이지 3차 산업은 뭐냐? 컴퓨터죠. 그리고 컴퓨터라는 거는 참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배울 때만 해도 8비트였어요. 지금 뭐 64비트 뭐 더 그 이상 되지만 그 다음에 더 멋있는 것이 뭐예요? 인터넷이죠. 참 여러분들 생각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핸드폰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20세기 후반, 그죠? 20세기 후반이라 그러면 1995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995년이 뭐예요? 윈도우 90 아시죠? 예, 그죠? 윈 90. 윈도우 95라는 것은 이제 창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 전에는 뭐예요? 도스 시절이었어요. 도스. 근데 이제 윈도우 시대가 되면서 칼라화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차 산업이 쭉 이렇게 일어나면서 현대 와서는 뭐예요? 그죠?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다니는 모바일이죠. 이 모바일, 와이파이, 그죠? 참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의 그 데이터의 능력인데 이 지능이라는 거와 정보라는 빅데이터 정보를 그죠? 합성해서 기능 정보 기술의 혁명으로 제4차 산업은 21세기는 그래서 모바일 중에서도 그죠? 물론 아날로그도 있어 좀 디지털이죠.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제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의 풀 브라우징 즉 PC에서 하는 동작을 모바일에서도 하는 기술이 획기적인 게 이제 2015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의 자료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참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제 서비스 역시 따라가야 되고 여 밑바탕 컴퓨터가 발전이 됐다는 것은 뭐가 발전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목이에요. 관계 관리예요. 고객과의 관계 관리, 기업과의 관계 관리, 그쵸? 사회적인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관계 관리예요. 그래서 CRM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는 CRM,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주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형성이죠. 비유형성. 과거에는 유형성이 많았죠, 제품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뭐 레포트도 돈을 주고 사고 팔죠, 그죠? 지식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자소서도 막 사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죠? 그런 무형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로 인텐지빌리티, 그죠? 그래서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가변성, 그러니까 변화가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또 이질성이라 그래. 이질성, 품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표준화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하나 고르려고 그래도 핸드폰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돼 있죠, 그죠? 그 안에 또 OA라 그래서 프로그램 살고 또 삼성, 뭐 LG, 뭐 샤오미, 뭐 그죠?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돼서 그죠? 이만큼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이질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기에 맞게끔 그죠? 우리나라 통신회사가 세 군데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바꿔서 그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서비스는 품질이 다르게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멸성이죠. 사라져요. 그죠? 눈에 안 보이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거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즉시성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하면서 소비가 돼요. 그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서 그죠? 스티스한테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그거를
내일 갖다 줄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갖다 드려야죠. 그죠?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특징이라고. 물론 그 외에도 좀 더 있지만 크게 기본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형성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죠? 파갈 수도 없고, 그죠? 어, 그래서 느낌을, 감성,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는 거죠. 그래서 난타 같은 음악을 직접 들어야 되지. 그죠?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무형 문화재가 많죠. 그죠? 노래라든지 또는 축제, 또 패턴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그죠? 이 문화죠, 사실. 문화라는 게 뭐야? 인간의 공동된 습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나라 BTS, 그죠? 이런 BTS 같은 것도 음악의 서비스로는 K-팝. 참, 우리나라 K-팝의 영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는 저장이 불가능하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광지라든지 또는 관광지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국민성도 하나의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주 성산이죠. 그죠? 이런 것도 뭐 사진으로는 물론 담을 수 있지만 가서 느낌은 참 힘들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죠? 3D 뭐 4D까지 해서 그죠? 음향과 움직임 이런 감각까지는 늘리지만 그러나 저장이 불가능하고 직접 뭐 똑같은 크기 워낙 그죠?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가 특허로 보호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의 상품을 개발하면 모방이 쉬워진대요. 참 그러니까 특허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A란 관광 상품을 만들면 또 B 여행사에서 그거에서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가격 조금 맞추고 또 항공사를 바꿔서 이렇게 상품을 내놓으면 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설정이 기준이 모호하죠.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항목으로서 여행하는 상품에는 뭐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공에도 좌석이 크게는 세 가지 분류죠. 그죠? F 클래스,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1등석, 2등석, 3등석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그죠? 무형성이라는 것 때문에 서비스에는 품목이 다르죠. 품질이 다르고 그죠? 그래서 3등석에서는 음료를 또 제공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더라도 제한이 돼 있고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고 또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이 이코노미보다는 좀 편안하고 1등석은 그죠? 퍼스트 클래스는 비즈니스가 더 편안하고 이런 가격 설정이 기준이 또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와 또 비항공사의 클래스 가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으면 또 법에 걸려요. 그죠? 단합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죠?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비유형성 또는 무형성이라고 칭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텔에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결혼식 같은 것도 호텔마다 다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변성. 동일한 제품이 서비스 제공자 또는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질성, 다르다, 질, 품질이. 그래서 품질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일관되게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미용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항공사 노선이라든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참 서비스가 다양하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는 게 저는 뭐 해결 방안이 표준화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그 스텝에 맞게끔 그 클래스에 맞게끔 그죠? 그 레벨에 맞게끔 적절하게 서비스를 정확하게 해줘. 그 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이제 설계를 표준화된 설계나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미리 알게끔, 그죠? 인간 차별이 아니라 그저 등급의 맞춤이라고, 즉 그것이 이제 패키지 서비스라고 보는데, 그래서 패키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개인 존중을 위해서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죠, 교육을 참 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의 이런 품질이 다름을 인지하게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다는 거. 이게 이제 경영자들이 제일 슬픔이죠. 그죠? 서비스는 판매할 때까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 벌써 어저께 빈자리는 없어진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빈자리는, 그죠? 판매를 안 하면 제로가 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운송업의 좌석이라든지 또는 호텔의 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팔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빵집 같은 것도 그렇죠. 그죠? 빵집도 오늘 못 판 거는 다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손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소멸성 때문에 최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래서 수요를 정확한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CRM을 통해서 이동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변동이 심하면, 그죠?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원 활용을 위해서 참 결정 내리기 힘들죠. 그러나 수요가 안정적이면, 그래서 서비스 소멸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두뇌보다는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차별화 또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개발 또는 대체재 보안에 대한 수요 개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CRM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PRM이라는 것은 CRM의 확장된 개념, P는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C는 고객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나 파트너의 기업에 대한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PRM이 잘 돼 있는 거는 항공사와 여행사, 예약 관리를 항공사와 여행사가 또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미 항공 산업에서는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지성, 생산과 서비스는 즉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뭐 생과일 주스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탑승권을 받아서 보딩 패스한다든지, 그죠? 좌석이 차면 뭐 판매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뭐 입석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는 거죠. 3등석만 가능한데 그것도 최대 맥심은 정원 이상을 오버하면 못 태우는 거죠. 뭐 이런 것 등등이 동지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는 비분리성이다. 분리할 수가 없다. 해결 방안으로는, 그죠? 이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의존한 거기 때문에, 그죠? 판매 증대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낮은 이익이 나면 임금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사람을 또 줄일 것이고 최소화할 것이고 또 훈련도 줄일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음식점도 잘 되는 데가 더 잘 되는 이유가, 그쵸? 다 팔리니까 식자재도 이제 신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며칠이고 3일이고 5일이고 놔둔 재를 다시 해주면 맛이 없죠. 그죠? 그럼으로써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또 이직률이 높아서 서비스 품질은 악순환이 된다. 그죠? 나쁘게. 이렇게 보는 거죠. 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비스 마케팅의 전략인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케팅의 아버지인 코틀러 박사가 이야기한 거. R은 조사예요, 조사. 조사를, 리서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참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환경 분석. 우리가 이래서 호텔을 하나
설립한다. 그러면 그게 서울에다 할 건지 부산에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환경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이런 것 등등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공급자는 또 주변에 얼마가 있고 또 수요자는 얼마큼 생길 건지 또 같은 주변에 경쟁자는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또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그죠? 여기서 스와트에서 S와 W는 뭐예요? 강점과 약점이잖아요. 그건 내부 환경이고 O와 T는 기회와 그죠? 위기죠.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에 대한 또 분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연구조사가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STP 전략이다 해서 STP는 S는 세그멘테이션이고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고 또는 타겟팅을 하는 거고 시장을 이제 목표를 타겟을 잡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경쟁 그 시장을 경쟁에서 1등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STP 전략은 그쵸 제품에 따라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을 어떻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전략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잘하고 있죠. 어디서?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세중화 시킨다는 거면 고가, 뭐 저가, 중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시장을 먼저 세분화한 다음에 그 중에 어디로 목표 10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저가를 할 건지 고가 전략을 할 건지 아니면 중간으로 전략을 할 건지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제일 1등이 하는 데가 어딘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죠? 저가 항공사죠. 저비용 항공사죠. LCC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들이 이 STP 전략에 의해서 시장을 파악했더니 저가로 가고 그래야만 또 싸게 하고 국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긴 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는 저가 항공이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STP 전략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서로서는 그쵸 포피도 있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뭐 6P 또는 7P 뭐 AP, 8P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라이스까지는 알지만 3P로는 people, 프로세스, 파트너십 등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 관리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안다고 보시고요. 좀 모르신다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사회 분석이라서 anyway, any product, anytime, anywhere라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마케팅 믹스를 한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는 implementation, 즉 실행을 이제 이 전략이 나와서 이제 실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좀 사업을 해야죠. 그죠? 창업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서 자꾸 이제 성과를 보면서 컨트롤, 즉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실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이란 그죠? 회의를 통해서 자료,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매출 실적이라든지 또는 마켓 쉐어라든지 그죠? 얼마큼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직원들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갈 건 개선해 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게 마케팅의 전략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제품 전략이라든지 그죠? 또는 가격 전략이라든지 차별화에 의해서 그죠? 또 서비스 수요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유통이죠.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요즘에는 이제 워낙 크게는 개방형, 선택형, 전속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호텔과 항공 같은 관광에서는 그쵸 선택적 유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촉진, 프로모션은 서비스 상품을 알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유형화 만들 수 있는, 그죠? 상징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호텔은 손님 보면 기억이 나게끔, 그죠? 그런 다음에 프로모션이 이제 과거는 광고에서 준했다면 지금은 지역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후에도 여기서 배우겠지만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쿠폰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경영대회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도 기업에 가서, 그죠? 4학년 정도 되면 실습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또 1년간 인턴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물론 사피에 대한 전략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러나 기업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6P, 7P, 8P에 대한 개념을 갖고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